햄스터를 분양받으러 갔다가 데려온 동물 RAT 레트, 한마디로 쥐새끼죠. 아무리 귀여워도 처음엔 쥐를 키운다는 것에 사실 거부감이 생겼지만 샵에서 이 녀석들 수명이 2년, 그리고 실험용 쥐라는 사실을 듣고 그냥 불쌍해서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김에 실험용 쥐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할 계획인데, 이 쥐를 자연에서 살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참, 제가 누군지 말씀을 안 드렸네. 저는 사실 태어났더니 식물원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식물원을 동물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첫째 날 자세히 보니 이 녀석 생각보다 너무 작고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아무리 작아도 이곳에서 키우기엔 무리였죠. 그래서 저는 식물원 구석탱이에 처박혀서 방치되고 있던 수족관을 하나 발견. 골동품 수준이지만 우선 여기에서 녀석을 키우자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수족관은 대나무 숲을 낀 오두막, 모질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챗바퀴와 24시간 감시를 당할 수 있는 굴이 있는 자연을 품은 제1호 사육장으로 변신. 그렇게 이제 팬덤하우스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양 쥐새끼는 살면서 처음으로 자연을 보게 되는데, 일단 처음엔 녀석은 당연히 경계태세, 구석탱이에 기어 들어가고 돌이며 이팔이며 그냥 일단 다 한 번씩 쳐묵어보기 시작. 제2의 푸바오를 노린 팬더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하는 짓이 영락없는 시골 길바닥 쥐새끼였죠. 그냥 집이 천진데 지가 천진데 왜 돈 주고 사와? 야 아빠 저기 가서 한 마리 잡아다 줘 그냥. 그렇게 쥐새끼는 챗바퀴도 타고 밥도 먹고 몸도 씻고 불 속에서 잠도 잘 잤는데 다 했어. 5일차 녀석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 쥐새끼가 인공굴을 잘 사용은 하는데 이 망할 놈이 입구를 자꾸 틀어막아. 이 새끼 터질 것 같은 포도알 2개를 가진 사내는 맞아요. 여튼 전 다 틀어막아 놨으니 막아놓은 걸 다시 회수, 그럼 이놈은 다시 틀어막고 저는 다시 회수, 틀어막 다시,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 사육장은 개판 5분 전이 되었고 결국엔 사육장을 청소해야 하는 타이밍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사람들은 베딩에다가 정상적으로 키웠고 전 흙에다가 정신 나간 방법으로 키우기에 어디 딱히 물어볼 것도 없었죠. 그래서 전 그냥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라는 미친 생각을 했고 이번엔 암놈을 데려왔습니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전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미쳤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모태솔로 2마리의 소개팅을 손바닥 위에서 진행. 서로가 마음에 들어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에 사육장을 드러내고 살짝 리모델링을 해주는데, 그곳은 왜인지 심지도 않은 콩나물이 자라고 있었고, 그렇게 콩 심은 데 반나라 라는 속담이 떠올라 콩나물 닮은 놈은 리모델링한 사육장에 남긴 채 쥐새끼 2마리를 넣어봤습니다.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순놈의 포도알 2개가 빵빵하다, 그냥 그 새끼는 발정났다는 소린데 제 쥐새끼 이제 보니 발정이 나 있는 상태. 그렇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무작정 들이댔다가 그냥 버려지고 또 냈다 들이대다가 아예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반복. 하루를 그렇게 날려먹더니 순놈은 갑자기 전략을 바꿨습니다. 여자는 분위기에 취한다고 하는 그 말처럼 암놈이 굴을 팔 때 굳이 기어 들어가서 순놈이 도와주기 시작. 그러다 보니 암놈은 도와주는 순놈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딱히 이 새끼 말고는 대안도 없지 뭐. 그렇게 순놈이 암놈에게 어필하면서 기껏 리모델링한 사육장이 또다시 아작났지만 녀석들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뒤 녀석들은 하나로 합체. 그 장면을 지켜보니 이제 쥐새끼가 외로울 일은 없겠지 라며 뿌듯했지만 이 모태솔로 새끼들 그냥 짝짓기만 합니다. 밤에 자는데 찍찍찍거려. 망할 놈들. 그렇게 이 녀석들의 불타오르는 시간이 지난 뒤 한껏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 잘 지내고 있지만 사육장은 그냥 완전히 아작이 나버렸죠. 녀석들의 짝짓기에 방해가 될까봐 안 건드렸지만 임신했다고 가정을 내렸을 때 지금 당장 사육장을 보다 더 깨끗하고 쾌활한 환경으로 바꿔줘야 했습니다. 임신을 짐작할 수 있었던 건 이 암놈 쥐새끼가 먹성이 좀 좋아졌거든요. 여튼 저는 바로 사육장을 리모델링, 흙에서 얘네들이 굴을 계속 만들며 챗바퀴 자체를 안 타기에 이번엔 과감히 챗바퀴를 없애고 대신 흙을 좀 더 높게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 하찮아 보이지만 올해 설치류라 이도 갈아야 하기에 수직 구조물이자 놀이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무를 넣어줌으로써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를 가는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식물을 더 추가해주며 마무리. 물을 뿌려주며 이틀 뒤 쥐새끼들에게 신혼집으로 이곳을 선물을 해주는데 녀석들 나무도 잘 타기 시작하고 식물도 신기해하며 한창 뜨거운 신혼 생활을 보내는 것 같지만 뭐 실상 들여다보면 싸우는 게 태반. 암놈이 순놈을 짖었듯이 털면 순놈은 그냥 굴을 팠죠. 그냥 이 새끼들 뭐만 하면 굴을 파. 굴도라이 새끼들. 그렇게 저는 이 녀석들이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녀석들 건조미럼을 간식으로 주면 좋아했거든요. 근데 때마침 식물원에 미럼도 잔뜩 있어. 그래서 그대로 그냥 뿌려와서 이 미럼으로 신혼집을 테러해봤습니다. 이 녀석들 뚜껑 여는 소리를 들으면 굴 속에서 마중을 나오는데 이때 항상 건조미럼은 나와서 받아 먹으니 미럼이란 것의 형태는 녀석들이 잘 알 것 같았죠. 그래서 사육장에 그냥 미럼을 풀어놔봤습니다. 그럼 지들이 알아서 배고프면 사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야생의 쥐새끼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어느덧 미럼이 녀석들의 굴까지 기어 들어가기 시작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새끼들 귓구녕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미럼을 하나하나 다시 잡아 유리 그릇에 모아놓고 쥐새끼들을 다시 불러보는데 뭐지? 그렇게 암놈 쥐새끼는 생애 첫 사냥에 성공을 했습니다. 암놈은 저에게 등을 돌린 뒤 미럼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순놈이 등장. 이 새끼 서서히 암놈에게 다가가더니 그대로 볼에 갔습니다. 뒤늦게 쫓아가보지만 이미 들고 톡 깨어서 처먹고 있는 상태였죠. 이 새끼 왜 처맞는지 알 것 같은데. 여튼 쫓아가는 걸 포기한 암놈은 이내 다시 사냥을 시작. 그렇게 뒤지기 직전인 양배추 옆에서 미럼을 다시 먹기 시작했는데 저 새끼는 암놈이 먹는 걸 또다시 사냥했습니다. 막대가리 새끼. 그렇게 암놈은 사냥, 순놈은 뿌리기를 무한반복. 사육장의 식물은 거의 다 없어지고 녀석들은 지상에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콩나물 닮은 놈은 뭐 알아서 잘 자라났지만 여튼 한동안 모습을 안 보여주니 이 새끼들 골로 갔나 싶었지만 찾아보니 다행히 굴을 열심히 파고 있었죠. 그렇게 지하에 둘만의 파라다이스를 완성한 뒤 식물 잎을 잘라 굴로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녀석들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보면 또 똑똑해. 양배추는 이 새끼들이 다 처묵은 겁니다. 그렇게 숨만 붙어있는 양배추가 불쌍해 저는 양배추 구출 작전을 펼쳐보는데 이 숨만 붙어있는 양배추를 사육장에서 빼낸 뒤 새로운 양배추를 사육장에 심어주면 이놈들이 새로운 양배추를 먹는 동안 구출한 양배추는 다시 잎이 올라오며 그때마다 교체를 하면 항상 파릇파릇한 양배추를 볼 수 있지 않을까는 개소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뻘짓거리였어요. 아마 제가 양배추 농사를 짓는다면 가능할지도. 그렇게 녀석들은 양배추 뿌리도 털기 시작. 쥐새끼들 때문에 농사가 망했다는 기사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망할 놈들. 여튼 차피 뒤질 양배추는 빠르게 포기. 45일 차에 문득 암놈을 꺼내봤는데 한눈에 봐도 배가 부른 게 티가 났습니다. 순놈이랑 비교해도 배가 너무 빵빵해.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쥐새끼가 출산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출산 전 정보를 찾아 육아에 최적화된 사육장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찾다 보니 제가 심은 식물이 독성분이 있었네. 고양이에게는 독인 식물이지만 쥐에게는 멀쩡한 거는 일단 불안해서 빼준 뒤 공간이 작다고 느껴 사육장을 2층으로 리모델링. 면적을 2배로 늘린 저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촬영을 도와주던 형님에게 자랑했는데 근데 임신했는데 밑에 가서 물 먹고 밥 먹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가능하겠나? 이거를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20개 한 살 형인데 지가 술 마실 때 친구 먹자고 했으니까 그냥 말 깔게요. 생또라이 새끼. 그렇게 저는 바로 다 원상복구. 그냥 구조물 많이 넣어주고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흙을 조금 넣어서 녀석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는 그냥 굴에 미쳤거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아침에 참새가 우는 줄 알았는데 쥐새끼들이 출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을 하니 새끼가 많네? 이 많은 새끼들이 자라면 이곳에 놓고 키울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순간 짐작했고 저는 이번에는 사육장을 그냥 사왔습니다. 물론 와이프 몰래. 여튼 이곳에 아기 쥐새끼들을 키울 준비를 하는데 안전한 식물을 고르고자 토끼들이 먹는 티모시라는 식물을 선택. 흙에 뿌려놓고 기다리면 된다길래 그냥 그렇게 하고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털이 난 아기 쥐새끼들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는데 2주 정도 지나니 이제 녀석들은 털이 나 있었습니다. 사육장도 쥐새끼들이 밥을 물고 굴 속에 가져다 놔서 그런지 곳곳에 곰팡이도 자라나기 시작했죠. 2주 동안은 괜히 건드렸다가 어린 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대로 냅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랐겠다. 곰팡이로부터 아기들을 지켜야 했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곳에다가 옮겨줄 계획인데 혹여나 쥐새끼들이 아기 쥐에게서 다른 냄새가 나 골로 보내는 불상사가 나지 않게 한 가지 잔머리를 써보는데 기존에 아기 쥐들이 있던 곳에 흙을 이곳에 조금 넣어주면 지혜인 줄 알겠죠. 여튼 아기 쥐들을 관찰해봤는데 총 5마리로 언뜻 보기엔 잘 자라나는 것 같았지만 이놈들도 분명히 강식의 세계에서 생존하는 놈들. 그래서 그런지 한 마리가 유독 작은 게 눈에 보였고 그 한 마리는 비교적 젖을 많이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야생이었다면 나중에 저 한 마리의 끝은 뻔하지만 지금은 제가 키우고 있으니 뭐 괜찮습니다. 여튼 이제 이 녀석들이 어떻게 아기들을 키우는지 한번 지켜볼 건데 처음에는 쥐새끼들이 어리둥절 냄새를 맡아야 지 자식인 줄 알 텐데 안 맡길래 강제로 맡게 만들어주니 그 안정을 느끼며 암놈은 아기들을 데리고 잠을 청하는데 순놈이 갑자기 들어와 싸그리 다 깨우고 지는 가버렸습니다. 그냥 진짜 다 깨웠어. 그리고 지는 앞에서 굴을 파. 역시 제가 키우는 쥐새끼답네요. 아주 그냥 상남자야. 여튼 쥐새끼 대가족들은 잘 자라났고 이제 아기 쥐들도 굴을 벗어나 물도 마시고 나무도 타고 그냥 지상에서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순놈도 여전합니다. 아기 쥐들한테 이상한 짓을 하긴 해요. 멀쩡한 밥은 냅두고 대체 뭘 먹이는 거야. 이제 이 대가족이 살기에 이 사육장은 좁다는 느낌이 들어 그때 사놨었던 사육장으로 옮겨주기 시작하는데 티모시 씨앗을 뿌려놓고 잔디밭을 기대했던 사육장 밭은 개뿔 쥐똥만큼 자라나 있었습니다. 누가 티모시 뿌리고 냅두면 잘 자라난다고 했냐? 그래서 이름 모를 식물들을 식물원에서 뿌려와서 사육장을 완성. 쥐새끼 대가족의 본격적인 이사가 진행되는데 미쳤습니다.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지 몸만 씻고 그냥 얌전한 것 같지만 하나가 식물을 뜯으면 나머지도 식물을 뜯고 하나가 굴을 파면 나머지도 굴을 파고 하나가 나무를 타면 나머지도 나무를 타기 시작. 녀석들이 이 공간에 있었는지 단 하루 만에 이 공간은 그냥 아작이 나 있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뒤지겠네. 그렇게 이 사육장도 너무 공간이 작다고 느껴 급한 대로 다이소에서 리빙박스를 사서 일단 적절한 개체수로 다 나눠준 뒤 이때 구독자분들이 원해서 1차로 무료 분양 갈 놈은 가고 남은 놈들로 어느 정도 크기의 사육장을 사야 되나 하며 당근을 둘러보다가 높은 수족관을 하나 발견해서 사오게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등장인물 수족관을 파시던 할아버지를 추가 할부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이 수족관에서 뭘 키우려고 사노? 이 수족관에 오래돼갖고 물고기는 못 키우는데. 저는 차피 물고기를 안 키울 거니 상관없었고 그래서 대답했죠. 아 괜찮아요. 저 여기서 쥐를 키우려고 하는 거라. 그렇게 전 동네 한복판에서 쥐를 키운다고 말했다가 쥐잡듯이 탈탈 털리고 이 수족관을 득템하고 왔다는 뭐 쓸모없는 이야기로 잠시 숨을 돌린 뒤 그걸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고 이제 꾸며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쥐새끼들이 진짜 잔디밭을 뛰어노는 상상을 했거든요. 저번에 대차게 말아먹었으니 이번엔 사실 보험을 들어놨어. 구독자와 쥐새끼들 몰래 따로 키운 티모시 완벽하게 키워놔서 이제 여기에 심어만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키운 티모시를 다시 옮겨 심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 그렇게 저는 복구를 시도했고 맞나? 반전 따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할 줄 몰라. 그래서 저는 반전을 위해 티모시 씨앗을 이곳에 다 뿌려놓기 시작하는데 티모시가 자라나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에 쥐새끼가 유튜브에서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새끼가 번 돈이니까 당연히 이 새끼에게 주자고 결정한 뒤 이것도 와이프가 몰라요. 여튼 햄토피아에서 45만원어치의 물품을 1차로 구입하며 해당 물품들을 리뷰하는 영상을 찍어보는데 잘 찍다가 물품 중 하나가 이상한 걸 발견. 저는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제 구독자들은 이 문제를 알 것 같았거든요. 이거 오늘 왔어. 근데 얘네는 볼이 있는데 진공급수기라 해가지고 첨사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빨아봤어요. 입대고 안 나와. 여기까지밖에. 이 사람이 빨아도 안 나오는데 쥐들이 빤다고 이게 나와요? 이게 사람도 못 빠는데 이걸 쥐들이 어떻게 빠냐고. 사람이 빨아서 안 나온다고요. 고장난 줄 알았어. 나 이거 괜히 빨고 있었네. 그렇게 저는 제 영상을 보는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며 앞몸의 근황을 보여달라는 구독자의 말에 지금은 순놈과 잘 지낸다 산후조리 중이라고 전하며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겁내지? 근데 원래 이렇게 안 겁내거든요. 또 임신해버렸네. 그러니까 제가 애들만 성별을 나눠서 분리했고 이 새끼들이 상식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임신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같이 냅뒀는데 날짜를 계산하면 출산하고 얼마 안 있다가 지들끼리 또 붙어먹었던 거예요. 하긴 사람의 80살 인생이 이 새끼들한테 인연인데 뭐 못할 것도 없지. 여튼 그렇게 저는 또다시 앞놈의 출산을 지켜봤는데 이 새끼가 하도 헐떡이니까 곧 출산하겠구나 라며 생각만 했는데 진짜 출산했습니다. 쥐새끼의 두 번째 출산. 이번에도 5마리를 낳았는데 지금 촬영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격리 타이밍을 놓치면 쥐새끼가 애만 낳다가 골로 갈 게 뻔했죠. 그래서 전 채널의 업로드를 한 달간 중지하며 드디어 정확한 타이밍에 격리를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암놈과 순놈이 완벽하게 나뉘었죠. 하지만 이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팬더마우스는 햄스터랑 다르게 애초에 여러 마리가 합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직접 합사로 키워보니 이게 암놈끼리는 가능해. 하지만 순놈이 딱 봐도 애초에 이상했잖아요. 이 새끼들은 그냥 합사가 안 돼. 서열 싸움, 명령 싸움 등 그냥 틈만 나면 계속 싸워. 그렇게 전 제가 한 마리씩 좁은 곳에서 키울 바에 나 같은 생또라이를 만나 넓은 곳에서 잘 살라고 구독자 중에서 생또라이를 선별한 뒤 2차로 순놈들을 다시 무료 분양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직접 배달하느라 진짜 죽을 뻔했어요. 여튼 상상했던 대로 티모시도 잘 자라났나 확인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실망했겠지만 다행히 잘 자라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쥐새끼들을 넣어주고 녀석들이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곰팡이가 등장. 그렇게 저는 열이 받아서 그냥 사육장을 엎었습니다. 식물원에 가서 일단 재료부터 털어주고 이 사육장에 짝퉁 대나무로 대나무밭을 만들어준 뒤 수직 구조물을 풍성하게 세팅. 나무도 몇 개 잘라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 쳇바퀴가 작아서 허리가 휜다는 댓글로 테러를 맞아 개빡쳐서 산 쥐새끼 몸뚱아리보다 100배나 큰 쳇바퀴를 붙여주며 녀석들이 따뜻하게 지내라고 전구도 장착하며 마무리. 그 뒤로 바로 쥐새끼를 넣어주는데 이 녀석들 아기쥐라서 그런지 엄청 조심스러웠습니다. 맨 처음에 키운 녀석들은 들어오면 그냥 바로 굴을 파는 굴도라이 새끼들이었는데 이 녀석들은 안 그럼 이제 보니 굴도라이 유전자를 물려는 받았네. 망할 놈들. 여튼 이 녀석들이 같이 태어난 자매들이라 그런지 각자 흩어져서 여유를 만끽하다가도 한 마리가 다가와 굴을 파면 나머지 놈들도 따라하는데 이게 뭔 좀비 바이러스 마냥 굴도라이 바이러스도 전파되나 봅니다. 그렇게 이 녀석들도 체력이 한계가 있으니 굴을 파는 게 어느 순간 끝이 났고 끝이 나니 대나무밭에 옹기종기 모여 힐링을 하는 것 같았는데 대나무밭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편집하면서 생각해보니 아마 이게 이갈이의 일종인가? 뭐 하루도 안 돼서 사육장이 그냥 골로 갔으니 또 리모델링을 해줘야 하는데 근데 제가 체력이 남아나질 않아. 바로 다시 꾸며주기보다는 제 체력을 조금만 회복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이게 대나무밭만 없어진 거니까 똥오줌을 많이 싼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뭐 멀쩡해.
이상해. 흙에서 키우면 냄새가 더 심할 것 같지만 설치류 특유의 그 찌린내가 진짜 1도 안 나거든요. 대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병이 걸릴 것 같은 비주얼로 변하는 게 딱 하나의 문제이긴 하지만 여튼 힘 안 들이고 그 분위기만 바꿀 수 있다면 내 체력이 회복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와이프가 우리 애 먹이려고 사놓은 브로콜리를 그냥 뿌려와서 박아놔봤습니다. 어차피 니 안 먹잖아. 그렇게 녀석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다가 말았고 그대로 밤 이놈들 야행성이니까 때마침 샀던 CCTV가 있어. CCTV를 설치해놓고 갔는데 밥 잘 먹다가 갑자기 싸우네. 그리고 그 틈에 한 놈은 브로콜리를 먹어. 그렇게 또 아침 인기척인 녀석들은 지상으로 다시 올라왔고 어차피 안 먹는 거 다 가져다 버리려고 하니까 먹기 시작했습니다. 굴 파다가 먹고 굴 속에서 먹고 이걸 또 보니까 사육장에 식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루아침에 잔디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게 뻔하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냥 아빠 보고 키워달라 했어요. 식물원 사장이 키우면 실패가 없을 것 아니야. 못 키우면 뭐 접어야지 식물원. 여튼 하루아침에 식물원을 날릴 판이니 아버지는 정성스레 키워주셨고 저는 정성스레 받아서 쥐식기들에게 줬는데 이번엔 연못도 추가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연못이 추가되었냐고요? 이번엔 설치해둔 급수기에 쥐식기들이 혓바닥 끼인다고 댓글로 테러 맞았거든. 제가 당연히 또 열받았겠죠? 아니요, 사실 이쯤 되니 재밌어졌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짓이 뭘 해도 욕을 처먹는데 욕먹기 싫어서 제가 나름 연구해서 바꿔주려고 하니까 때마침 제 대가리에 한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전 생각했습니다. 아니 욕을 안 먹게끔 바꾸지 말고 알려주면 식물원 털어서 고치면 되잖아. 사람이 뭐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맞잖아요. 그렇게 전 이 순간부터 소통을 하며 피드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스토리를 가운데에 추가한 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혓바닥이 낀다니까 그냥 연못을 만들어줬어. 근데 쥐식기들은 생각보다 덩치가 작잖아요. 맞아서 혹여나 골로 갈까봐 자갈을 좀 넣어주고 물을 채워준 뒤 바로 쥐식기들을 넣어줘봤습니다. 그렇게 녀석들을 데려온 지 158일 차에 꿈에 그리던 잔디밭을 선물해줬는데 진짜 뻘뻘 잘 돌아다녀. 여기까지는 좋았죠. 하지만 기껏 연못을 만들어줬는데 물을 안 마셔. 아니 이것들이 밥 먹고 식물 뜯고 굴 파고 굴 안에서 덜 떨어진 짓도 하는데 물만 안 먹어. 그래서 뭐 어떡해요. 그냥 CCTV 설치하고 집에 갔죠. 그렇게 CCTV 설치했는 걸 확인해보니 여러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밥 먹는 것도 하나가 스타트를 끊어야 먹기 시작하는 장면, 물은 안 마시고 어쩌다 꼬리가 물에 빠지는 장면, 지금 위에서 CCTV 꼬라보는 장면, 이 좁은 곳에 굴을 파고 싶어하는 욕구를 못 이긴 장면과 굴 파다가 포기하고 오줌 싸고 가는 장면, 그렇게 CCTV에 물 마시는 장면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빼주려고 했는데 찍혔습니다. 근데 이게 빛이 반사가 돼버려가지고 잘 안 보였죠. 물을 먹는 장면이 이것 말고도 찍혀는 있으니 녀석들의 주둥이를 보고 싶어 조금 확대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밤이라 화질 저하가 일어났죠. 물을 핥아먹는 쥐식기의 주둥이가 안 보였습니다. 여튼 그렇게 결국 혓바닥은 못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쥐식기들이 연못 물도 안 마셔서 그냥 급수기로 바꿔줬죠. 잔디밭도 역시나 아작이 났는데 얼마 못 버티는 티모시를 바라보며 역시 로망은 로망으로 간직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 구독자가 보리를 심어보라는 댓글을 남겼죠. 그래서 보리 씨앗을 주문해놓고 도착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쥐식기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CCTV를 돌려보려고 했는데 CCTV는 오류가 나서 하필 녹화가 안 됐었죠. 이 개똥같은 CCTV.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데리고 놀다가 까먹고 집에 안 넣어주고 갔나보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사육장에 넣어주니 이 새끼는 눈앞에서 점프를 했죠. 진짜 쥐식기가 점프를 한다는 걸 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쥐식기 점프로 탈출을 한 거였고 탈출을 성공해서 대차게 놀았으니 지금 계속 탈출 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오류로 녹화가 안 돼 개똥같은 CCTV를 때려 부숴준 뒤 지금 이 사육장을 다시 리모델링 해줘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리가 안 도착했으니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해준 뒤 이것도 리모델링 제가 의미 없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리모델링이지 그냥 청소하는 겁니다. 여튼 이 잔디밭을 3마리의 쥐식기가 즐긴 모습을 보니 저는 다른 쥐식기들도 이걸 겪어보길 바라게 되었죠. 그래서 밖에서 며칠 동안 한놈 쥐식기들을 합사를 시킨 뒤 이곳에 넣어줘봤습니다. 녀석들 다행히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만상 싸돌아다녔죠. 불파는 모습도 빼놓을 수 없지. 하지만 갑자기 싸우기 시작. 저는 이 녀석들이 영역 싸움을 하는 건지 아니면 1세대 앞놈이 자식 교육을 하는 건지 구별이 안 갔는데 뭐 영역 싸움이면 제가 식물원에서 봐놓은 아주 좋은 사육장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바꿔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떠오른 한 생각. 만약에 앞놈들인 줄 알고 다 여기 넣어놨는데 이 중에 순놈이 끼어있으면 어쩌지? 혹여나 제 생각이 맞아서 또다시 쥐식기들이 붙어 먹으면 내가 골로 갈 때 내 새끼한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쥐를 물려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바로 가서 빼야 하니까 CCTV를 또 설치하고 싶었죠. 뭐 이참에 왜 싸우는지 얼마나 싸우는지 확인도 할 겸. 근데 제가 저번에 CCTV를 구리다고 까면서 동영상에는 360도로 머리통이 돌아가는 CCTV가 있으면 좋겠다고 올렸었거든요. 근데 진짜 머리통이 돌아가는 CCTV를 파이브에서 협찬을 줬어. 구독자들의 사연을 받아 CCTV를 나눠주며 그 사연을 영상으로 만드는 게 협찬의 조건. 그래서 저는 저번에 봤던 형님을 불러 사연에 나오는 토끼랑 고라니로 만들어봤습니다. 전 얼굴 없는 유튜버라 제가 나올 수가 없거든. 다행히 형님도 만족했습니다. 개똥같은 CCTV를 형님에게 몽땅 줬거든요. 여튼 CCTV를 쥐식기 사육장에 설치를 해줬는데 짝짓기의 그 묘한 기류는 이곳에서 느껴지지 않았기에 앞놈만 모여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네가 도사도 아니고 기류만 보고 그걸 어떻게 아냐. CCTV에 녹화된 게 미친듯이 싸우는 거밖에 없었거든. 이렇게 싸우는데
짝짓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CCTV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녹화가 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찍힌 게 쥐새끼들 싸우는 것밖에 없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 저는 걱정했습니다. 이대로면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놈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일단 순놈은 없으니 오케이. 그럼 이제 자꾸 시비를 터는 일진 쥐새끼를 찾아야 하는데 CCTV로 대충 보기에는 엉덩이에 점이 2개가 있는 놈, 이 놈도 뺄 겸 나머지 쥐새끼가 다쳤나 확인도 할 겸 3마리를 꺼내봤는데 상처도 없고 범인은 여기에 없었죠. 근데 나머지 놈들이 안 보여. 그렇게 저는 티모시의 머리채를 뜯어서 숨어있던 3마리의 쥐새끼마저 포획에 성공. 다행히 이놈들 다 상처는 없었죠. 아주 제 등짝에도 기어 올라오고 팔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짜증났죠. 어쩌다 보니 이번엔 제가 사육장을 아작내놨거든. 그렇게 또 리모델링, 이번엔 보리를 심어주자고 결정했는데 잘 자라났죠. 티모시를 키워보고 전 깨달았습니다. 식물은 나랑 안 맞다고. 그래서 씨앗이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보고 키워달라고 했죠. 여튼 잘 자란 보리도 심었겠다. 쥐새끼들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은 또 탈출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못하게 막으니까 또 그냥 모여서 갑자기 잠을 자. 이 녀석들은 진짜 귀여운 망할 놈들입니다. 키우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자는 놈들을 깨워 생애 처음으로 녀석들에게 보리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새끼들은 넣어주니 역시나 굴을 파고 보리를 뜯고 탈출각만 노리기 시작. 그러다 문득 이번 사육장에는 밥그릇을 안 넣어준 걸 발견하고 뒤늦게 넣어주고 있었는데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12턴은 상도라이 쥐새끼. 그렇게 저는 이 상도라이 쥐새끼를 잡아서 격리를 했죠. 근데 이게 나중에 편집을 하다 보니 애초에 엄한 놈을 잡아서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그럼 상도라이 쥐새끼는 이 안에 있는 거니 다시 싸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바로 알 거고. 근데 또 싸우질 않아. 그 사실을 저는 12일이 지난 뒤에야 알았고 이때 깨달았습니다. 아, 상도라이 쥐새끼가 애초에 문제가 아니라 영역 동물이니 영역 안에 있는 개체수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그리고 이내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죠. 사육장이 좁아서 영역 안에 개체수 때문에 싸우는 거라면 지금 사육장이 좁다는 소린데 이제 보니 지금 사육장은 가로 길이와 높이는 길지만 세로가 작아 면적이 좁을 수도 있구나. 그럼 높이는 좀 줄이더라도 세로가 조금 더 긴 사육장이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얘네한테 안성맞춤으로 딱 맞는 수족관이 때마침 식물원에 있었구나. 그런데 하필 또 내 채널에 금팔찌 협찬이 들어왔네. 금팔찌 하나는 구독자에게 주고 금팔찌 하나는 엄마를 주면 엄마가 입 다물 테니까 내가 아버지 몰래 수족관을 뽀려올 수 있겠군. 그래서 저는 이번엔 횟집 수족관을 집에서 뽀려왔습니다. 애초에 이게 식물원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저는 횟집 수족관을 녀석들의 새로운 파라다이스로 꾸며주기 시작하는데 사실 꾸며주는 건 이쯤 되니 뭐 별게 아니었는데 이 수족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수족관에 있는 아크릴, 이게 너무 방치가 되어 있던 수족관이니까 몸 눈꽃 낀 것 마냥 안에서 잘 안 보여. 그래서 저는 네이버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 치약을 묻혀서 물티슈로 하루 종일 문지르는 방법, 컴파운드로 문지르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으니 저는 개빡쳤죠. 그래서 사포로 갈아봤는데 뭔가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 그렇게 저는 목공하시는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기계로 살짝 갈아봤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육장을 다시 비우고 5시간 동안 아크릴을 갈았는데 아크릴의 기스는 성공적으로 없앴으나 아크릴의 투명함을 잃어버렸죠. 전 그렇게 수족관을 반대로 돌려 그냥 쥐새끼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녀석들이 물도 마시고 모여서 잠도 자고 두들기는 건 이 새끼들이 골로 간 줄 알고 두들겼습니다. 여튼 굴도 파며 뻘짓거리를 하는 쥐새끼와 여전히 덜 떨어진 행동을 하는 쥐새끼를 보니 넓은 사육장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죠. 근데 이 사이 저는 일 때문에 한 2-3일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돌아와 보니 눈탱이가 밤탱이로 된 놈을 발견. 저는 후회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한 놈이 시비 털고 다니는 걸 봤거든. 그 뒤로 모여서 자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범인은 못 잡으니 이 녀석을 따로 꺼내서 회복을 시키자고 결정. 하지만 꺼내면서 보니 식물은 마탱이가 가고 있었죠. 이 수족관을 가져올 때 높이가 낮으니 쥐새끼가 탈출할 것을 우려 뚜껑을 만들어 덮어놨었는데 통풍이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육장을 완벽하게 만들고 난 뒤 다시 쥐들을 넣어주자고 결정했죠.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2주 뒤 햇볕이 드는 곳에서 덜 드는 곳으로 사육장의 위치만 바꿔준 것만으로도 환경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또 2주 동안 사육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이 리모델링 비바리움이랑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뒤늦게 알게 된 거라 대충 설명하자면 유리 속에 식물을 키우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게 테라리움, 유리 속에 생물을 키우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게 비바리움인데 비바리움 능력자들이 기본으로 넣는 생물이 있었죠. 바로 곰팡이를 처리하는 생물 톡톡이, 그리고 똥오줌을 처리하는 생물 쥐며느리.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는 자동으로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가 있다면 생물에겐 자동으로 똥오줌 치워주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튼 이제 똥오줌과 곰팡이는 해결. 그럼 남은 건 식물이 골로 가는 건데 통풍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C용 송풍팬 2개를 타이머에 연결한 뒤 뚜껑에 장착해주며 아예 그냥 정해진 시간에 바람이 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고 사육장은 뭐 심지도 않은 놈들이 지멋대로 자라나고 있었죠. 저는 이제 좀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짭퉁 대나무 밭을 만들어주며 이때 아디다스 팬티 샀다고 자랑했다가 제가 팬티 협찬도 받을 뻔했어요. 반스만 입고 사진 찍을 뻔. 여튼 똥오줌이랑 곰팡이 다 처먹는 놈들을 사육장에 뿌려줬는데 3일 뒤 깨달았습니다. 쥐 넣는 걸 까먹었다. 어쩐지 하루 종일 지켜봐도 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부랴부랴 쥐새끼들을 넣어주고 관찰했는데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었죠. 흙에서 키우면 설치류 특유의 찌린내가 1도 안 난다고. 전 애들 건강 상태에 따라 베딩에서 키우는 놈들도
있었기에 냄새를 비교할 수 있었거든요. 저번에 넣어준 똥오줌 치우고 곰팡이 다 처먹는 놈들 진짜 기똥차요. 동물을 키우는지도 모를 만큼 애초에 냄새가 안 나. 그리고 외관상으로 사육장에 아작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때까지 리모델링 해준 가장 큰 이유는 외관상 이유라기보다는 식물이 죽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끊임없이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한 달 반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안 할 수는 없었죠. 지금 이 사육장처럼 식물이 다 사라지면 사육장이 아예 건조해지거든요. 온습도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때는 사육장에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을 몰랐기에 리모델링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줘야 했었는데 제가 이 수족관 기스 때문에 아크릴을 갈았다가 폭망했잖아요. 근데 구독자 중 능력자가 등장. 기스가 나 있는 아크릴을 흠집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전체를 단계별로 갈고 난 뒤 불투명한 아크릴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보건제를 바르면 투명해진다는 그 새끼는 댓글을 쓰고 제 영상을 이후로 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새 거를 사세요. 근데 이게 실컷 갈았는데 애초에 유리였으면 그걸 갈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사장님, 저기 다른 게 아니라 교체하시는 부분이 아크릴이 아니라 강화유리 같은데 아크릴로 그냥 바꿀까요? 아, 그게 유리였어요? 제가 갈고 있던 게 유리였다는 걸 이때 알았죠. 그니까 전 유리를 갈고 있었고 갈다가 깨졌으면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거였어. 근데 괜찮아요. 아직 지상에 잘 살아있거든. 여튼 그렇게 새로운 아크릴로 교체해 외부가 잘 보이는 수족관을 꾸며주기 시작하는데 과정은 패스. 완성된 모습은 대충 이렇고 이때 실버 버튼 받아서 기분은 참 좋았다 라는 말을 추가한 뒤 사육장 꾸미는 것에 대해 왜 진작 안 알아보고 사서 고생 중이지 하며 의문을 품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 근데 저라고 알았겠어요? 제가 쥐식기를 이렇게까지 해서 키울지. 뭐 하다 보니 이래 된 거지. 여튼 저번처럼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놈이 생기면 안 되니 무사히 회복에 성공한 이 쥐식기는 그냥 따로 키우고 남은 4마리만 이곳에서 살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녀석들 이제는 안 싸우고 잘 지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청소 주기도 길어지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언젠지 모르지만 대충 보기에 뭐 변한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비교를 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변화, 제가 항상 흙을 넣어주기 전에 넣는 바로 이 난석. 얘네가 물을 머금는 성질이라 바닥 아래에서 물을 머금고 있어야 습도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 쥐식기들이 물을 파면서 다 끄집어 올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저도 단순히 설치류는 습기에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습도를 또 안 맞춰주면 얘네들이 눈곱이 생기면서 눈이 붙어버려. 맨 처음에 출산한 아기쥐들을 제가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그때는 제가 24시간 내내 밖에서 보고 있어서 바로 녀석들을 케어해줄 수가 있었죠.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출산이 베딩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은 녀석들을 지켜보니 오히려 사육장을 확장해줬을 때 녀석들이 지상에 잘 안 올라온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냥 굴팔 때라 밥 먹을 때 말고는 안 올라와 이놈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사라진 대나무밭. 이 대나무 잎은 그냥 쥐식기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이때 레트를 키우시는 몇몇 시청자분들이 제 채널에 유의, 그분들은 댓글창에 지식을 찔러 넣어주고 유의 떠나셨습니다. 마치 게임 속 유비를 챙기는 듯한 그 따스한 댓글. 이 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레트 고인물들과 마우스 유비의 조합으로 완성된 사육장. 저는 이제 녀석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나요? 이 식기들 하나가 시작하면 따라하고 틈만 나면 탈출 각만 보던 놈들이란 걸. 이번엔 조금 키가 높은 짭퉁 대나무를 넣어놨는데 한 식기가 와서 대나무를 다른 쥐식기들이 보는 앞에서 타버렸죠. 그냥 느낌이 이 식기 그때 그 놈 같아. 그렇게 또 한 놈이 위에 가 있으니 어쩌겠어요. 나머지도 슬슬 기어 올라가지. 망할 놈들. 참고로 이 식기들 의사소통을 똥꾸녕 냄새로 하는데 여튼 올라가는 건 좋은데 저 위에가 사실 통풍팬이 있는 위치라 아무리 망으로 막아놨어도 이것들 좀 잘못될까봐 불안하잖아요. 가뜩이나 이 식기들 멍청한데 그렇게 전 생각했죠. 어차피 곧 뒤질 거 그냥 빨리 가라 라고요. 그렇게 다 뽑고 나니 탈출 루트를 잃어버린 녀석들은 뭔가 빡쳐있는 것 같았죠. 그냥 손만 나타나면 도망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녀석들과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 사료에 익숙한 녀석들에게 색다른 음식을 주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애호박, 역시 이건 우리 애가 먹을 거였죠. 괜찮아요, 어차피 장 보는 건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애호박을 넣어줬는데 녀석들은 조금만 먹고 그 뒤로 안 먹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알았어요. 애호박을 쥐한테 줘도 되는데 익혀서 줘야 된다는 걸. 여튼 애호박을 안 먹으니까 전 이번엔 사과와 치즈를 사왔습니다. 사과는 치즈 옆에 있어서 사왔고 치즈는 만화에 나오는 갈색 쥐식기가 좋아하니까 사왔죠. 그렇게 이번엔 2개를 동시에 넣어봤는데 쥐식기들이 먹기는 먹었습니다. 그냥 치즈만. 사과는 뭐 애초에 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애초에 먹은지 티도 안 나. 여튼 치즈를 줄 거면 애기가 먹는 치즈를 줘야 한다는 걸 이번에도 나중에 알았고, 그렇게 저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그냥 사료만 먹여야겠다. 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이러고 녀석들이랑 놀다 보니 어느새 사육장을 리모델링할 타이밍이 다가왔고 이번에도 역시 리모델링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평화로울 것 같았죠. 근데 이번엔 잘 지내던 녀석들이 갑자기 또 싸우기 시작. 그렇게 전 이 녀석을 정리하려고 꺼냈는데
했는데 상태가 전과 다르게 많이 이상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제가 없을 때 리모델링한 사육장에 쥐들을 넣어주고 난 뒤 며칠 동안 특이한 반응이 없으니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때 녀석들이 싸워버렸었죠. 결국 이 쥐는 꼬리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잘못으로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녀석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지 생각을 해봤고 제가 잘 아는 이 녀석 단 한 마리를 위한 최고의 사육장을 만들어주자고 이때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준 이 초대형 수족관은 사실 이때부터 계획이 된 것이었죠. 여튼 보시는 분들 중 꼬리가 뭐 다 잘린 것도 아니고 남긴 남았는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고 또 녀석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맨 처음에 팬더마우스라는 종을 데려오면서 인터넷을 통해 본 내용이지만 팬더마우스가 어쨌든 쥐잖아요. 쥐는 사람들이 꼬리를 제일 징그러워하니까 옛날에는 햄스터라고 속여서 분양을 하기 위해 꼬리를 인위적으로 자르고 분양을 했다는 내용들을 봤었습니다. 그런 자료가 꽤나 많더라고요. 햄스터인 줄 알았는데 꼬리 잘린 쥐였다고. 뭐 여튼 잘랐을 때 쥐들에게도 또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쥐에게 꼬리는 균형을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위 꼬리를 자름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걸 봤으니 제가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여튼 최고의 사육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선 알아보기 전 녀석이 지낼 수 있는 사육장을 있는 것들 안에서 구상해서 만들어 주었고 저는 뒤이어 바로 두 번째 리모델링을 위한 용품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 두 번째 리모델링 끝. 두 번째 리모델링의 핵심은 햄스터에 관한 것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였죠. 제가 녀석의 마음을 모르니 혹시라도 제가 만들어준 사육장이 마음에 안 들거나 더 나아가 녀석이 살기엔 애초에 이상한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햄스터 용품으로 검증된 것들을 이 사육장 안에 다양하게 구성해주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 리모델링을 마치자마자 녀석을 넣어줘봤습니다. 녀석은 곳곳을 탐방하며 이 환경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앞전에도 그랬듯이 제가 없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사육장에 CCTV를 도배해놨고 움직임을 감지하며 바로 휴대폰에 알림이 오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전 그날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새벽에 폰에서 갑자기 울리는 알림 소리. 저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폰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떨릴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실시간으로 보는 모습은 밥 먹다가 굴 파고 굴 파다가 기껏 넣어준 베딩을 다 퍼내고 이 새끼 지 알아서 씻는 놈인데 혹시 몰라 사막모래도 넣어놨었는데 삽시간에 다 아작. 이 개똥 같은 알림 때문에 이젠 그냥 사육장이 실시간으로 아작나는 걸 눈을 뜨고 지켜보는 꼴이 된 거였습니다. 짜증은 나는데 이게 지가 좋아서 하는 행동일 텐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냅뒀지. 근데 누가 때마침 귀뚜라미를 주네. 그렇게 귀뚜라미를 받고 난 뒤 머리에 번개 맞은 닭한테 주려다가 떠오르는 한 생각. 야, 니네 근데 귀뚜라미 본 적 있냐? 그렇게 저는 귀뚜라미랑 친구를 먹으라고 넣어줬는데 녀석은 바로 알아차렸지만 귀뚜라미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고 저는 굳이 별 반응도 없는데 넣어줄 필요가 있겠나 싶어 그냥 번개 맞은 닭새끼들 간식이나 주려고 꺼내려고 보니 귀뚜라미는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쥐새끼에게 물어봤는데 야, 귀뚜라미 어디 있어? 상큼하게 씹혔습니다. 싸가지 밥 말아먹은 새끼. 여튼 귀뚜라미가 없으니 전 CCTV를 확인했고 서로의 존재를 서로가 알고 있으니 처음엔 영역이 나뉜 걸 발견.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 잘 지내다가 새벽에 귀뚜라미가 쥐새끼의 영역에 침범하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평화는 끝이 나버렸죠. 그렇게 귀뚜라미들은 골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마지막으로 보니 귀뚜라미는 두 마리만 살아남았죠. 저는 닭새끼한테 먹히나 쥐새끼한테 먹히나 먹히는 운명은 변하지 않으니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또 잘 지내다가 택배가 하나 도착했죠. 아는 분이 키우라고 보내준 슈퍼미럼. 그냥 미럼은 봤는데 앞에 슈퍼가 붙어있어서 방에서 잘 안 죽는 미럼인 줄 알았는데 그냥 큰 미럼인 거예요. 초반부터 짜증나. 그래도 이 새끼들 사이즈를 보니 우리의 미래 식량으로서 씹히는 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이 새끼들은 후진도 가능한 그렇게 총 52마리의 슈퍼미럼을 쥐새끼에게 먹으라고 줬는데 쥐새끼는 관심도 없었죠. CCTV로 봐도 아예 다가가지도 않았어. 근데 또 얘들이 다음날 가만히 있어. 전 죽은 줄 알고 입김을 불었는데 죽은 거야? 이 개똥 같은 것들은 싸그리 다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슈퍼미럼을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저는 그냥 쥐새끼랑 같이 키우자고 결정. 그렇게 넣어주고 둘은 며칠 동안 별일이 없었죠. 전 할 것도 없겠다. 이왕이 슈퍼미럼을 저기서 키울 거면 조금 더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워주자 라고 생각을 하며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뭐지? BIOSS 바이오샵 바이오스샵? 뭐 하여튼 영어샵. 그런데 물건이 도착해서 꾸며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멀쩡하던 슈퍼미럼이 하나 골로가 있었고 CCTV를 돌려보니 이까지도 살아있는 쥐새끼가 사냥을 하는 장면을 발견.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쥐새끼가 공격을 하면 이놈들도 결국 골로 가는데 형편없는 곳에서 가는 것보다 그냥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곳에서 가라. 그렇게 저는 슈퍼미럼을 잘 살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컨셉을 바꿨죠. 왜 사람도 음식을 딱 처음 봤을 때 그 음식이 이쁘게 세팅이 돼 있으면 맛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새끼도 결국 똑같을 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슈퍼미럼 도시락 통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 쥐새끼가 생각보다 사냥도 잘하며 잘 먹었죠. 그리고 그중에 살고 싶은 슈퍼미럼은 탈출도 했습니다. 이 새끼들 워낙 커서 바로 저에게 걸렸지만 그냥 냅두자고 결정했습니다. 얘네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한 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풀어놓고 사육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흙이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마른 정도가 아니었어요. 타이밍 맞게 습도를 조절해주는 게 사실상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미스팅기라는 걸 인터넷에서 9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알리에서는 3만원도 안 하는 겁니다. 이때는 TV에 알리 광고가 나올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죠. 이제 이 미스팅기를 사육장에 붙여줘야 하기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잊고 있었던 귀뚜라미를 발견했습니다. 다 큰 거 말고 아기 귀뚜라미를요.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진 생태계에 좀 감탄을 했습니다. 여튼 그렇게 미스팅기를 사육장에 붙여주면서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뒤 드디어 비까지 내리는 사육장으로 완성해주며 이 꼴이 반토막난 쥐새끼도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제는 뭐 더 해줄 것도 없었죠. 그렇게 그럼 돌아가 횟집 수족관에 사는 놈들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잘 지내요. 다만 사육장은 시간이 흘러서 또 아작이 나버렸죠. 그렇게 이제 이 녀석들 리모델링을 해줘야 하는데 저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습도 조절에 용이한 이 난석을 녀석들이 자꾸 굴파면서 지상으로 끄집어 올리니까 습도가 조절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난석을 넣어주고 시골에서 쓰는 닭장망으로 감싸 아예 지하에 박아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죠. 그 뒤 꼬리 반토막난 쥐새끼 사육장에서 봤던 미스팅기를 횟집 수족관 뚜껑에도 장착해주고 이끼와 조명도 바꿔주며 마무리. 그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테라리움 고인물이 등장. 수분 보충을 모서리 쪽에 파이프 작은 사이즈를 박아주고 난석에 직접 수분 보충. 근데 이미 늦어서 포기를 했어요. 여튼 전 귀뚜라미가 새끼를 낳으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지렁이를 샀습니다. 그렇게 지렁이는 도착했죠. 지렁이는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는 땅의용 지룡이지만 한 이쯤 들어가니까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가 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받았을 때 이미 다 골로 가 있었어. 그렇게 저는 노선을 변경했고 그냥 고구마를 안에서 재배하자고 결정했죠. 그렇게 고구마 하나만 넣으면 재미없으니 톡톡이와 지며느리 그리고 짝짓기 중인 갈색 거저리도 납치했고 미럼도 안에 넣어주며 마무리로 보리 씨앗을 넣어줬습니다. 탈출한 슈퍼미럼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결국 살아남아 번데기로 진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곰팡이가 좀 폈지만 보리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안에 생태계는 뭐 잘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보리가 완전히 자라났고 횟집 수족관에 있던 쥐새끼들도 잘 살았습니다. 미럼도 사냥하면서 아주 잘 지냈죠. 얘네는 그냥 암놈 2마리가 최적의 개체수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사육장의 구조가 거의 최적으로 맞춰져 리모델링 자체를 거의 할 일이 없어졌으니 저는 녀석들이랑 놀기만 했습니다. 딸기 농장을 쥐들이 털었다는 기사를 보고 제 쥐새끼도 딸기를 좋아하는지 먹여보고 근데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불러서 다 먹였습니다. 저는 과일을 싫어하거든요. 여튼 구독자가 쥐는 현미랑 쌀 중에 뭘 더 좋아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직접 테스트도 해보면서 놀고 있었죠. 근데 제가 아까 고구마를 저기서 재배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고구마가 자라나는 속도가 느리니까 좀 빠른 걸 재배해보려고 무순을 키웠었는데 냄새가 너무 더러워요. 키우다가 말아먹었죠. 썩은 내가. 그래도 시간이 걸려서 키웠는데 버리긴 아까우니까 신선한 부분만 잘라서 쥐새끼에게 요리를 해줬는데 안 먹었습니다. 망할 놈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사육장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는 순간이 왔는데 웬걸 고구마 줄기는 엄청나게 퍼져 있었죠. 이때 고구마를 하나 꺼냈는데 야 고구마 있다. 꺼내면서 고구마가 열린 줄 알고 엄청 기뻐했습니다. 오 있다. 있다. 하지만 나중에 구독자가 알려줬죠. 그 고구마 애초에 네가 넣은 고구마라는 걸. 여튼 이때부터는 식물을 많이 심어주는 것보다 씨앗을 뿌려 직접 사육장 안에서 자라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했죠. 어차피 자라는 족족 쥐새끼들이 다 처먹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전 이제 녀석들을 키우면서 로망일 거라고만 생각했던 초대형 수족관, 비록 중고로 구매해서 가지고 왔지만 장정 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꿈꿔왔었던 초대형 수족관을 꾸며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형 수족관은 비와 바람이 불며 낮과 밤이 존재하는 자연 그 자체로 완성을 했죠. 그리고 저는 뿌듯해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얘네들 좀 나이 들어 보인다? 여러분이 보신 그 짧았던 영상들이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들. 저보다 어린 녀석들을 데려왔지만 이제 녀석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졌죠. 슬슬 이제 전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작업실에 와서 작업을 하다가 들리는 소리에 한 번씩 녀석들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그냥 멍하니 얘네들이 생활하는 걸 지켜보고 정해진 날짜에 사육장 청소를 해주며 정해진 시간에 밥을 주지만 이제는 작업실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생겼죠.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일. 키우면서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게 그 당시 저의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 하지만 딱 한 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녀석들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짝을 지어줄걸. 저는 탄생은 모두가 좋아하며 모두에게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죽음은 모두에게 힘들고 굳이 모두가 알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굳이 제 채널에서 다루기도 싫고 그냥 4년 전과 같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채널로 남을 겁니다. 녀석들을 키우면서 죽음은 당연한 순리지만 죽고 녀석들을 그리워할 바에 녀석들을 매 순간 기억하며 녀석의 자식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모인 채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쥐를 데려와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키워주신
이 채널에 모인 사람들이 슬슬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팬더마우스는 업로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러려고 리메이크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좋았던 팬더마우스에 관한 추억들 제 채널과 모두의 가슴속에 간직한 채 항상 댓글로 남겨주셨듯 오늘도 웃으시며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들만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식물로 힐링을 시켜주는 시골의 식물원을 운영하는 어느 한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제는 그 속에 동물로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식물원 속 동물원을 만들고 싶은 남자 나는 식물원에 살고 있다 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새끼들 이 정도면 행복하게 살았는 걸까요? 여보 나 팬더마우스를 사실 계속 키우고 싶은데 얘한테 진짜 자연을 선물해주고 싶거든. 그래서 말인데 나 다른 것들 좀 키워봐도 돼?